자, 여러분 올해 시험 볼 때 항상 이 기출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이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좀 시간 배분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죠. 자, 올해 시험 문제에 또 중요한 게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뒤에 가서도 배우겠지만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용어 설명이 많이 나와요. 자, 이 용어 설명에 대한 용어가 몇 조에 나오죠? 제2조에 나오잖아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보면은 용어가 나오거든요. 용어. 자,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운 게 현황 기준 원칙 제6조가 있고, 5조는 시장가치 기준,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제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이런 게 출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몇 조? 우리가 9조. 네, 2항. 9조의 2항. 기준 시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네, 이런 용어 등이 우리 본 시험에 중요해요. 네, 여기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용어.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묶어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니까 원래 만약 나온다면은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건 여기서 나오는 거. 제5조. 제5조 1항과 2항인데요. 2항에 대한 설명. 1번은. 그러니까 세 가지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요거 출제하는 거예요. 2항이죠. 자, 그리고 2번 시장가치란 한정된 밑줄,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가액 한해가 틀렸죠. 자, 요거는 뭐다? 제2조, 제1호, 제2조, 제1호에 보면은 시장가치의 개념. 시장가치는 뭐다? 한정된 시장이 아니죠. 무슨 시장? 통상적 시장이지. 통상적. 그래서 대상 물건, 평가 대상 물건입니다.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대상 물건인데, 이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자, 몇 줄 볼까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 자, 해설해 보면 거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 물건의 가액 몇 줄, 또 통상적 시장도 몇 줄. 요거 시험에 벌써 2번 출제했어요. 요 시장가치 개념 잘 알아두시고, 2번 정답이고,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여러분 그건 뭐다? 제6조 1항과 2항에서 뭐? 1항에 대한 설명. 6조 1항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요거는 몇 조? 이건 제7조. 제7조에 뭐에 대한 설명? 2항. 2항의 일괄평가. 그러니까 법 조문을 출제하고 있죠. 일괄평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5번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5번은 요거 7조 3항 구분평가에 대한 설명. 자,
우선 이걸 우선 염두에 두시고 법 조문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문제로 갑니다. 또 틀린 것을 또 묻는 건데,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뭐 제5조 2항에 대한 설명. 자, 그리고 2번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요거는 요거. 그 2번은 요거. 제6조 2항에 대한 설명. 제6조 2항입니다. 그거는. 자, 3번은 아까 제7조 2항. 그리고 4번은 제7조 3항. 그리고 5번은 갑니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죠. 여러분, 요 제9조. 제9조 2항에 있어서, 자, 제9조 요 2항에 있어서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뭐다? 완료. 네. 완료한 날짜로 한다. 완료한 날짜. 완료한 날짜. 자, 개시한 날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 볼까요?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 자, 밑줄 긋습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럼 시험 문제는요, 또 그 지문을 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닙니다. 가격 조사가 뭐? 가능한 경우에만. 주의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출제된 거 어렵지 않죠? 지문. 그래서 법 조문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자, 시장가치 기준원칙. 이거 제5조. 현황 기준원칙 제6조. 그리고 개별 물건 기준원칙 제7조. 그리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제11조. 제11조. 그래서 최유효 이용원칙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5번 정답.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227페이지.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개념을 묻는 거예요, 지금? 가격과 뭐의 개념? 가치의 개념에 묻는 거죠. 개념상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가격의 개념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된 장래 또는 미래의 뭐를 편익 또는 이익을 뭘로? 예? 그래서 여러분 장래의 편익, 이익을 뭘로 한 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누구의 개념? 업이 PC의 개념. 여러분 요 개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미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가치는 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효용에 중점을 둬요. 자, 여러분 가치는 우리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바로 뭐가 돼? 효용인데 효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효용은 사람마다 같아야 달라요. 예? 요거는 효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사람마다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라면을 먹어도 다 다를 텐데 달라요.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그래서 장래 기대, 요거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 미래의 편익은 금정적인 것. 어떤 게 있죠? 금정적인 것 하면은 여러분 전매 차익, 임대료 수입 이런 걸 의미하겠고, 비금정적인 것, 비금정적인 건요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을 얘기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 요것을 의미한다. 둘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가 아니에요. 가격은 무슨 값? 과거.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돼?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무슨 시점? 현재.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은 뭐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 요건. 그러니까 요것을 바꿨죠. 현재 미래로 말을 바꾼 거죠. 2번, 3번 정답이 되겠고, 가치는 주관적 판단. 이러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하죠. 효용에 중점을 두니까. 네? 그래서 각 개인에 따라 있는데, 요거는 가치는 뭐다? 가치는 주관적. 효용에 중점을 두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 주관적이면서 뭐가 돼? 추상적이에요. 주관적이면서 추상적인 개념인데,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서 나타난 가격은 1제곱미터당 얼마? 누구에게나 더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을 말합니다. 자, 5번 주어진 시점에서, 주어진 시점에서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존재하지만,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서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담보가치, 시장가치, 과세가치, 공익가치,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무슨 개념? 다원적 개념. 5번은요, 가치의 다원적 개념. 5번 질문.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 유사하다. 유사하다 밑줄. 유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용가치는요, 교환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1번 정답.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용가치는 어떤 개념이죠? 우린 대상 부동산을 뭐 상업용이면 상업용, 이런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사용가치입니다. 자, 투자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 가치, 주관적의 동그라미. 여러분 시험에는 또 객관적으로 냅니다. 여러분 투자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주관적.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 개념이고, 과세가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관련 법규에서 조정되는 가치 개념이고, 공익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최선의 이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산림자원과 같이 보존이나 보존과 같이 어떻게 돼요?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이 있을 때 대상 부동산에 가지는 가치를 뭐라고 하죠? 공익가치라고 해요. 공익가치. 자, 또 장부가치라는 용어도 있죠. 자, 장부가치는 여러분 대상 부동산의 무슨 가격?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를 장부가치라고 해요.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또 원래 관련해서 얘기거든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가치의 형성 요인은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죠. 또 부동산 가치는 또 가치 형성 요인을 거쳐서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서 경제적 측면, 또 우리 법적. 자,
자, 요거 우선 구별부터 합시다. 경제적, 법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요인은 뭐에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영향을 미친대. 그럼 수요층 면에서 뭐가 있어요? 유용성. 인간의 필요와 욕구. 여러분,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의 유용성은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뭐다? 네?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 용도에 따라. 그리고 또 유효 수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경제이론에서 배웠죠. 부동산을 살 의사도 있지만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럼 지불 능력도 갖추어야 무슨 수요? 유효 수요다. 자,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 자, 희소성은 뭐에서? 우리는 토지의 특성인 뭐에서?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네? 그렇지만은 이 상대적이 붙었죠. 상대적이 붙었다는 것은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에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은 가능하지만은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죠. 여러분, 상대적 희소성을 말하죠. 우리는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다라는 거.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니까 절대적 희소성 하면 안 돼. 상대적 희소성. 자, 법적 측면에서 요인. 자, 법적 측면에서 요인으로서 뭐가 있어요? 이전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죠. 뭐가 이전하는 거죠? 권리가 이전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3번 틀린 것.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은 자연적입니다.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니까 틀렸죠. 지불 능력은 뭐 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상대적 희소성이란 수요에 비해서 뭐다?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어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 여러분, 이 가치 발생 요거 서로 결합을 해야 돼. 하나만 작용하면 안 돼요. 상호 결합에서 가치에 영향을 줘요. 상호 결합의 미축. 하나만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4번. 자,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인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하죠. 또 여러분이 가치 발생 요인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중요하죠. 여기서 여러분 26회, 28회 시험에 출제했잖아요. 26회는 이론, 28회는 사례로서.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여기서.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틀린 건데,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서 평가 활동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가격의 원칙 13가지 원칙인데 이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어서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1번 개념을 맞고, 2번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인데,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반대로 가격이 동일할 때는 유용성이 가장
큰 것을 선택을 하는 게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이 최유효 이용 원칙은 부동산 가치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인데,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이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두 가지가 있죠. 수요, 공급의 원칙과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이 대체의 원칙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아까 그 2번 지문인데 또 여러분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도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자, 3번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 내부의 동그라미. 여러분 적합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적합은 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입니다.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여기는요, 직접 관련해 있는 원칙인데, 이때 외부적 요인, 즉 대외적 관계하는 원칙에서 우리는 적합, 그리고 외부성, 경쟁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당연히 적합. 28에도 사례가 나왔죠. 이 적합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적합은 뭐다? 외부적 요인. 내부는 뭐가 있어요? 내부는 균형, 기여, 수익, 배분, 수익, 체증, 체감.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단골은 또 뭐죠? 균형. 26회도 균형에서 정답 물었죠. 요 두 개가 단골이죠, 정답. 자, 그래서 내부가 아니라 외부입니다. 적합은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용 간접. 자, 구성 요소의 결합 밑줄. 여러분, 이 균형이 나오면요, 이 내부, 예를 들면 토지에 노동 자본 경영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부 구성 요소. 하여튼 구성 요소라는 말이 이제 뜨는데, 항상 시험 문제에 이 지문이 떠요. 균형을 하면 구성 요소.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이 결합에 있어서 뭐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는 최고로 발휘가 되는데, 여기 위배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좁아요. 협소해서 오히려 주차를 못해서 상가 매출이 떨어져요. 그래서 상가 건축물 가격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무슨 감가라고 하죠?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자, 요즘 여러분 이제 저들이 이제 가끔 저를 이제 보는데, 자, 어제도 집에서 잠시 밤에 한 1시쯤 봤는데, 홈즈라고 했대요. 홈즈. TV에 하다 보면 홈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집 찾아가는데, 거기 여기 보면요, 아름다운 집도 있는데, 너무 미만 추가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복도가 이렇게 길고, 어떻게 높이가 높아요. 높을 필요 없는데, 높아요. 그런데 쓸데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가 되냐, 이 냉난방 비용, 겨울, 여름에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면은 위배가 돼서, 예?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보기는 좋은데 오히려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내죠. 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의 밑줄,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 기여의 원칙. 공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네 번째,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동산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죠.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기준 시점이 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변동은 기준 시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5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을 묻죠. 자,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뭐 설계, 시공, 지질, 지세 이런 걸 보는 거죠. 합리적이고 합법적 이용, 또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할 수 있어요. 맞는 지문이죠. 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맞았는데 뒤에 균형을 이루지 못한 과잉이다. 여러분, 균형을 이루지 못한 과잉이 되면은요, 뭐가 돼요? 위배되죠? 균형에 위배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근데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 그래서 2번 정답. 균형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뭐가 돼? 기능적. 경제적 감가는 여기.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는데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어울리느냐, 적합. 외부 환경에 어울리느냐, 적합을 하냐. 그렇죠?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위배가 되죠. 어울리지 못하면 이때는 무슨 감가? 경제적. 적합의 원칙이 경제적 감가. 2번이 틀렸고 3번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위치한 입주와 그 부동산을 둘러싼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죠. 외부 환경과 어울리는가 보는 거죠. 맞는 질문.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겠죠. 맞는 질문. 예측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는 장래의 활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자,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는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 원칙을 나타내는데 사례가 나옵니다. 복도의 청정 높이를 과대 개량, 너무 높게 했다.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 비용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뭐가 발생한다?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 있죠. 요거 균형의 원칙. 자,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여러분, 표준적 사용에 위배되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요거 외부 환경이 적합하냐 보는 거죠. 요거는 적합의 원칙. 1번 정답. 사례가 주어졌을 때 어느 원칙에 해당하느냐 묻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묻는 문제인데, 하여튼 시험에 보시면은 뭐를 많이 출제한다? 의. 자, 여러분, 이 대상 부동산 얘기죠. 감정 평가. 감정 평가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분이 되는 특징이 뭐냐, 이걸 파악을 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인 표준적 사용 또는 표준적 이용이죠.
이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분명히 해서 뭐를 판정? 지역 내 부동산들의 평균 가격. 지역 내 부동산들의 평균 가격의 뭐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라고 해. 여긴 지역 분석. 그러면은 개별 분석은 이건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하나를 분석해요. 대상 부동산의 뭐를? 개별 요인을 분석.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뭐를 판정한다?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최유효 이용, 뭐다? 가격. 이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잘 구별해 두시고,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 먼저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뭐다? 나중에 분석. 요 지문도 시험 문제에 어떻게 돼요? 정답 한 2번 정도 물었죠. 정답만. 그래서 여러분이 절차상 선후 관계가 어떠한가 보는 거죠. 자, 1번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포인트. 맞는 지문. 2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3가지.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했을 때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이 3가지를 말합니다.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별 분석이 필요하고,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 아니죠. 개별 분석은 나중, 지역 분석이 먼저. 지역 분석이 먼저입니다. 4번 정답.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이죠. 요거는 대상 지역. 여러분 감정 평가의 대상이 부동산 속한 지역, 대상 지역이죠. 분석. 우리가 범위를 보면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측면? 요거는 거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전체적이고 무슨 분석? 광역적인 분석.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이라면 이거는 뭐를 대상? 그 지역 내 부동산 하나,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건 무슨 차원? 여기는 미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에서의 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는 부분. 그럼 요 전체에 대해서 이건 하나, 부분. 그리고 광역에 대해서는 뭐다? 국지. 여기 전체를 광역으로 보면 여기 일부분 국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해당 지역 내의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을 위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1번 맞는 지문이죠? 2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은 개별 분석이에요. 그리고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은 지역 분석. 바뀌었죠. 2번 정답입니다.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 속한의 동그라미,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의 또 동그라미. 지역을 또 개별로 출제합니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여러분 인근 지역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 2개 포인트 주의해 두시고, 4번은 동일수급권 개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자, 이 인근지역, 이렇게 유사지역을 포함한 이 광역적인 이 권역을 뭐라고 하죠? 동일수급권으로서, 동일수급권은 사례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별
분석이 필요한데 문제는 또 관련, 가격, 원칙 보면은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한가 보는 적합의 원칙. 그건 대상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거. 자, 요거 비교인데 이 정도 여러분이 알면 되는데, 그럼 27회와 30회는 요거 관련해서 출제를 했는데, 요거 올해 출제는 여기보다는 어디가 중요하다? 올해는 요 가격의 원칙 아니면 요 둘 중에 하나가 올해는 중요하다. 올해 시험은 작년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됐기 때문에 올해는 요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 확인해 두시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용어 있죠? 요 관련된 용어에서 지문 구성해서 출제를 합니다. 올해. 그리고 또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원래 출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잠시 쉬고 2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